행사 있는 날 바닥이 이게 뭐예요? 물자국 그대로잖아요. 이래서 비정규직은 문제라니까. 사람을 뽑았으면 교육을 시키든가 아니면 외주로 바꿔야죠. 회사 이미지 다 망치고 있잖아요. 저런 분들 하루 종일 빗자루만 잡아서 세상 물 정도 모르는데 회사 사정 이해나 하겠어요? 결혼하면 저 집안 인맥은 쓸만하겠지? 젊은이 사람의 가치는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가로 드러나는 법이요. 나는 평생 빗자루를 잡고 살았다. 그 빗자루로 회사도 사람도 지켜왔지. 곧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모두가 보게 될 거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오늘도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가슴 저린 사연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드라마 제작에도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이 이야기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어느 장소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매일 신선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 재개발이 막바지에 이른 오래된 상가 건물. 새벽 5시 반.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시간에 한백홀딩스 본사 건물 로비에는 이미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누런 고무장갑을 낀 손이 밀대걸레를 움직이며 대리석 바닥을 정성스럽게 닦아내고 있었죠. 그 손의 주인은 75살 박만식, 바로 한백홀딩스의 회장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청소복을 입고 청소반 박씨로 불리고 있었어요. 국내 3대 건설그룹의 오너가 새벽마다 직접 걸레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회색 작업복에 낡은 운동화를 신은 그의 모습은 평범한 청소원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만식은 걸레를 헹구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사람은 말실수로 드러나고 반복으로 확증된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묵직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50년 넘게 사업을 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여전히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쉽지 않았거든요. 로비 구석진 곳에 마련된 청소도구 보관함에는 특별한 물건들이 있었어요. 낡은 카세트 레코더와 비닐에 쌓인 한영사전이 바로 그것들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청소원으로 시작해서 야간 대학을 다니며 일군 인생의 상징물들이었죠. 만식은 가끔 그 카세트 레코더에서 흘러나오는 오래된 팝송을 들으며 과거를 되돌아보곤 했습니다. 그 시절을 떠올려 보면 참 힘들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목욕탕 청소를 하고 오후에는 건설 현장에서 막일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야간 대학에 가서 경영학을 공부했죠. 하루 4시간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던 날들이었어요.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빗자루에 기대어 서서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절을 견딜 수 있었던 건 꿈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단순히 성공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존엄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회사를 키우면서도 직원들의 복지에 특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만식이 처음 건설업에 뛰어든 건 25살 때였어요. 작은 하청업체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사업을 키워나갔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고 또 일했죠.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도시락을 나눠 먹고 추운 겨울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담요 한 장으로 버텼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도 만식은 현장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으려 했어요. 임원 회의실에서 내려다보는 것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때때로 이렇게 직접 바닥에서 일하며 회사의 진짜 모습을 살펴보곤 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해요? 목소리의 주인은 34살 박서연, 만식의 딸이었습니다. 미술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서연은 재벌 2세답지 않게 소박한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명품 가방이나 비싼 옷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동네 작은 카페에서 차 한 잔 마시는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은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뒤 미술치료사 자격을 취득했어요.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기보다는 자신만의 길을 걷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외곽에 작은 미술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죠. 주로 아이들과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아침 일찍 아버지를 찾아온 서연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최근 몇 주 동안 아버지가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거든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나오고 청소팀 사람들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회장실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현장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 보였어요. 만식은 걸레를 짜면서 차근차근 대답했어요. 사람 보는 눈은 바닥에서 생긴다. 발자국, 쓰레기, 말투. 다 흔적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축적된 지혜가 묻어났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바닥에서는 다 보인단다. 서연은 아버지의 말뜻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늘 이런 식으로 삶의 지혜를 전해주곤 했거든요.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서연의 약혼자는 유준호라는 36살 변호사였어요. 명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대형 로펌에서 몇 년간 일한 뒤 스타 강사로 전향한 인물이었습니다. 반듯한 외모에 논리적인 말솜씨까지 갖춘 그는 방송에도 몇 번 출연해서 인지도를 쌓았죠. 준호의 강의는 주로 법률 상식이나 계약서 작성법 같은 실용적인 내용들이었어요. 특히 일반인들이 알아두면 좋을 법률 지식을 쉽게 설명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방송에서도 차분하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로 시청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준호와 서연이 처음 만난 건 서연이 운영하는 미술치료 센터에서였어요. 준호가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미술치료를 받으러 왔다가 서연을 만나게 된 거죠. 첫 만남부터 준호는 서연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를 보여줬거든요. 준호는 서연의 치료 방식에 감탄했어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들을 그림을 통해 표현하게 하는 그녀의 방법이 신선했습니다. 몇 차례 상담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죠. 준호는 서연의 순수함과 따뜻함에 끌렸고 서연은 준호의 지적인 매력과 안정감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만식의 마음속에는 의구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돈은 예의와 인품을 감추기도 드러내기도 하지. 사위 될 사람, 내 두 눈으로 보자. 오랜 사업 경험을 통해 배운 건 사람은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상대에게 보이는 모습이 진짜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만식이 만난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겉과 속이 다른 이들이 많았어요. 평소에는 점잖고 예의 바른 척 하다가도 자신보다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는 본색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돈과 권력이 개입되면 사람들은 더욱 쉽게 변했죠. 그래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청소부 위장이었어요. 만식은 청소팀 반장에게 부탁해서 박 씨라는 이름의 신입 파트타임 직원으로 등록했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그를 그냥 평범한 청소원으로 알고 있었죠. 심지어 일부 임원들도 그가 회장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청소를 하면서 만식은 회사 곳곳을 다녔어요. 임원들의 사무실, 직원들의 휴게 공간, 구내식당까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그들의 인품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만식은 청소를 마치고 휴게실로 들어가면서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을 바라봤어요.
젊은 시절 목욕탕 청소를 하던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죠. 20살 무렵의 앳된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지금과 똑같이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 사진 옆에는 또 다른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첫 번째 건설 프로젝트를 완공했을 때 직원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모두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로 웃고 있는 모습이 정겨워 보였어요. 그때는 정말 순수했죠. 돈보다는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기쁨이 더 컸던 시절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약혼자 가족과의 상견례를 겸한 회사 투어가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만식은 이 기회를 통해 준호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그가 서연이와 평생을 함께할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단지 재벌가의 사위가 되고 싶어하는 기회주의자인지 말입니다. 약혼자 가족 상견례를 겸한 회사 투어 날 아침, 한백홀딩스 본사 로비는 평소보다 분주했습니다. 임직원들이 이른 시간부터 나와서 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었어요. 만식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청소복을 입고 로비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오늘만큼은 더욱 신중하게 준비한 계획이 있었거든요. 만식은 일부러 평소보다 물을 많이 사용해서 바닥에 물자국을 남겨뒀어요. 미끄러질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 지저분해 보이게 만든 거죠. 준호가 도착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진짜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청소하는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이해하려 할 텐데 말이에요. 오전 9시 반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준호가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서연과 함께 온 그는 평소처럼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발밑에 물자국을 발견하는 순간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만식은 걸레를 들고 준호 앞으로 다가가며 정중하게 말했어요. 바닥 미끄러우니 조심하이소.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로 다칠까봐 우려하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준호의 반응은 만식의 예상과 달랐어요. 준호는 옆에 서 있던 비서를 향해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이런 날 바닥 관리를 이렇게 합니까? 행사 있는 날엔 좀 치우라고요. 노동자분들, 이런 기본도 없으면 곤란합니다. 비서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사실 비서 입장에서는 억울했죠. 청소는 청소팀에서 담당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준호의 기세에 눌려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준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목소리를 더 낮춰서 비서에게 속삭였습니다. 요즘 애들 참, 뭐든 갑이 돼봐야 정신을 차려. 이 말을 들은 만식의 손이 움찔했어요. 50년 넘게 사업을 해오면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수없이 봐왔지만 여전히 불쾌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평소 준호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그동안 서연 앞에서 준호는 항상 배려심 많고 온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건 겉모습일 뿐이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준호는 금세 서연을 향해 돌아서서 다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서연이 미안해. 이런 걸로 기분 상했지? 오늘 중요한 날인데 말이야. 마치 방금 전에 차가운 모습은 없었던 것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서연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혹시 준호가 너무 긴장해서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결혼을 앞두고 예비 장인어른을 만나러 가는 길이니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식은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면서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로비에 설치된 CCTV가 이 모든 상황을 녹화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휴대폰 녹음 기능도 은밀히 켜뒀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회사 투어가 시작되자 준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임원들과 악수를 나누며 유창하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건설업계의 트렌드부터 법무 분야의 전문 지식까지 해박한 지식을 자랑하며 좋은 인상을 남기려 노력했습니다. 한백홀딩스의 미래 비전에 대해 많이 공부해 왔습니다. 준호는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특히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건설 분야에서 큰 잠재력을 보고 있습니다. 임원들은 준호의 전문성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만식은 다른 걸 보고 있었어요. 준호가 임원들과 대화할 때와 일반 직원들을 대할 때의 차이 말입니다. 임원들에게는 극진히 예의를 갖췄지만 지나가는 일반 직원들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복도에서 청소하고 있는 직원이 길을 비켜줄 때도 감사 인사 한마디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일행은 구내식당으로 향했어요. 한백홀딩스의 구내식당은 직원들 사이에서도 유명했습니다. 만식이 직접 메뉴 개발에 참여해서 집밥 같은 따뜻한 음식을 제공했거든요. 특히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는 근처 식당 못지않게 맛있기로 소문나 있었어요. 만식은 급식 아주머니들과 함께 배식을 도우며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물김치 더 드셔요. 박 어르신 하며 따뜻하게 대해주는 아주머니들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소소한 정이 있는 회사를 만들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준호가 식당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준호는 임원들과 함께 특별히 준비된 테이블에 앉았는데 그 과정에서 만식이 들고 있던 식판과 부딪혔습니다. 사실 부딪힌 정도가 아니라 준호가 일부러 만식의 식판을 트레이채로 밀친 것 같았어요. 행사 손님 먼저 모시는 거 안 배웠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만식이 고의로 방해했다는 듯한 말투였어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 어떻게 일을 하는 거예요? 만식은 속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걸 느꼈어요. 사람 위에 사람 없다고 젊은이는 배우지 못했구나.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조용히 말했어요. 주변에 있던 급식 아주머니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평소 만식이 얼마나 친절하고 겸손한 사람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저렇게 말하다니 준호의 인품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멀리서 이 장면을 목격했어요. 처음에는 뭔가 사고가 난 줄 알고 급히 다가왔는데 준호의 말을 듣고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준호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준호 씨,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서연에게도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서연아, 이런 건 신경 쓰지 마. 어른들 일이야. 마치 서연을 어린아이 취급하는 듯한 말투였어요. 만식은 이 모든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사람은 말실수로 드러나고 반복으로 확증된다. 이제 준호의 본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준호는 임원들과 함께 회의실로 향했어요. 앞으로 회사에서 맡게 될 법무특보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가져온 포트폴리오를 펼치며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효율성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불필요한 인력을 줄이고 시스템을 도입하면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청소나 경비 같은 업무는 외주화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임원들 중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일부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어요. 회장님, 눈치를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 임원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만식 회장이 직원 복지를 중시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준호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어요. 오래된 감성으로 버티면 회사 망합니다. 이제는 변화해야 할 때죠. 그의 말에는 기성세대에 대한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더 진보적이고 현명하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이 모든 대화가 만식의 귀에 들어왔어요. 청소를 핑계로 회의실 근처를 지나다니며 자연스럽게 엿들을 수 있었거든요. 준호가 자신의 회사와 직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만식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서 낡은 카세트 레코더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말실수로 드러나고 반복으로 확증된다. 오늘 하루 동안 본 준호의 모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다음 날 아침 만식은 청소팀 반장을 찾아갔습니다. 반장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만식의 목소리에는 진지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를 신입 파트타임으로 정식 등록해 주실 수 있을까요? 며칠만 더 이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청소팀 반장인 김순자 아주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박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며칠째 이상하게 행동하시더니. 하지만 만식의 간절한 부탁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랫동안 회사에 다닌 김순자 아주머니는 만식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고맙습니다. 며칠만 더 도와주세요. 만식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본격적인 인성 테스트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준호가 한백홀딩스의 법무특보로 영입되기 직전이라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날 오후 준호는 임원 라운지에서 회사의 핵심 간부들과 중요한 회의를 갖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들이 놓여 있었고 그 중에서도 구조조정 관련 자료가 가장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효율성을 높이려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준호는 자신 있는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청소와 경비 부문의 외주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사람보다 시스템이 훨씬 효율적이죠. 준호는 노트북을 열어 자신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비용 절감 효과를 보여주는 그래프들이 가득했습니다. 현재 청소팀과 경비팀에 들어가는 인건비만 연간 10억 원이 넘습니다. 이를 외주업체로 돌리면 최소 30%는 절약할 수 있어요. 임원들 사이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렸어요. 하지만 회장님께서 직원 복지를 무척 중시하시는데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식 회장이 그동안 보여온 경영 철학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준호는 이런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 감정적으로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경영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시장 경쟁이 이렇게 치열한데 온정주의로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도 또 다른 임원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오랫동안 회사에 충성해 왔는데 갑자기 내보내는 건 좀. 준호의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임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회사가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그는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을 이어갔어요. 오래된 관습에 얽매여 있으면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실 밖에서는 만식이 청소를 하며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준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 젊은이가 우리 직원들을 단순한 비용으로만 보고 있구나. 만식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준호는 계속해서 자신의 논리를 펼쳤어요. 외주화가 완료되면 그 예산을 다른 분야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신기술 도입이나 마케팅 강화 같은 곳에 말이죠. 그의 말에는 일리가 있어 보였지만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구체적인 일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해서 석 달 안에 완료하는 게 목표입니다. 준호는 서류를 넘기며 답했어요. 너무 오래 끌면 소문이 퍼져서 직원들이 불안해할 수 있거든요. 빠르게 처리하는 게 모두에게 좋아요. 만식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50년 넘게 이 일을 해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직원들이었습니다. 특히 청소나 경비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일을 하는 분들일수록 더 잘 챙겨드리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준호는 그런 사람들을 단순한 숫자로만 취급하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준호는 복도를 걸으면서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어요. 응,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생각보다 쉽게 설득되는 것 같아. 그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섞여 있었어요. 외주화 건은 확실히 추진될 거야. 이런 식으로 비용을 줄이면 회사 실적이 좋아지고 내 입지도 더 단단해질 거라고. 준호는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솔직한 속내를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만식은 모든 걸 듣고 있었어요. 복도 끝에서 청소를 하는 척하면서 준호의 통화 내용을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역시 내 예상이 맞았구나. 이 사람은 서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의 지위를 노리고 있어. 그날 오후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시간이었어요. 만식은 평소처럼 급식 아주머니들과 함께 도시락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물김치 더 드셔요, 박 어르신. 김순자 아주머니가 친근하게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덕분에 맛있게 먹고 있어요. 만식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소소한 정이 있는 관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식당 문이 열리더니 준호가 들어왔어요. 임원들과 함께 늦은 점심을 먹으러 온 것 같았어요. 준호는 식당을 둘러보더니 만식이 앉아 있는 자리를 발견했습니다. 저기 앉으면 안 되겠네요. 준호가 동행한 임원에게 말했어요. 직원 식당에서 노동자들과 같이 앉아서 식사하는 건 이미지상 좋지 않아 보여요. 그의 말에는 계급 의식이 드러나 있었어요. 임원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다른 자리가 별로 없는데요. 그럼 저쪽 구석으로 가죠. 준호는 만식이 있는 곳에서 가장 먼 자리를 가리켰어요. 마치 만식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만식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보이는 준호의 모습이 바로 그의 진짜 성격이었거든요. 사람을 겉모습이나 지위로 판단하는 전형적인 속물이었어요. 식사 중에도 준호의 행동은 계속 이어졌어요. 급식 아주머니들이 음식을 가져다 줄 때도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었고, 심지어 음식이 조금 늦게 나오자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했어요. 이런 서비스로는 손님 접대하기 어렵겠네요. 준호가 옆에 앉은 임원에게 속삭였어요. 역시 외부 케이터링 업체를 이용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만식은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준호 테이블 옆을 지나가면서 실수한 척 물컵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물이 조금 흘러서 테이블 위에 젖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만식은 재빨리 행주를 꺼내 물을 닦으려 했어요. 하지만 준호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격렬했습니다. 아, 진짜. 준호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이래서 비정규직은 안 된다니까요. 그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본적인 주의력도 없으면서 어떻게 일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봤어요. 급식 아주머니들도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만식은 고개를 숙이고 계속 사과했지만
준호의 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정말 답답하네요. 준호는 젖은 옷을 털어내며 중얼거렸어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 회사 이미지만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 순간 만식의 속에서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사람 위에 사람 없다고 젊은이는 배우지 못했구나.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계속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준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던졌어요. 다음부터는 정신 차리고 일하세요. 이런 실수 또 하면 정말 곤란해요. 그리고는 임원들과 함께 식당을 나가버렸습니다. 식당에 남은 사람들은 모두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특히 급식 아주머니들은 만식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박 어르신, 괜찮으세요? 김순자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물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실수했으니까요. 만식은 쓴웃음을 지으며 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호의 진짜 모습을 서연이가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만식은 자신의 방에서 카세트 레코더에 대고 혼잣말을 했어요. 사람은 말실수로 드러나고 반복으로 확증된다. 이제 준호에 대한 확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서연이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일주일 후 드디어 상견례 날이 찾아왔습니다. 장소는 장충동에 있는 오래된 한식집이었어요. 만식이 직접 선택한 곳이었는데 화려한 호텔 레스토랑 대신 정통 한식을 맛볼 수 있는 소박한 곳을 택한 거였습니다. 그곳은 30년 넘게 한자리에서 장사를 해온 터줏대감 같은 식당이었어요. 하지만 상견례 당일 아침 갑작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어요. 만식은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급한 일이 생겨서 상견례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구나. 네?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서연이 당황해서 물었어요. 중국 현지 법인에서 긴급 사안이 발생했다. 당장 출장을 가야 할 것 같다. 만식은 미리 준비한 핑계를 댔어요. 어머니와 함께 준호 가족을 만나보거라. 아버지는 다음 기회에 뵙겠다고 전해라. 서연은 실망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업상 급한 일이라면 이해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알겠어요, 아버지. 조심히 다녀오세요. 사실 만식은 중국에 가지 않았어요. 대신 미리 식당 사장에게 부탁해서 당일 서빙을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오늘 중요한 손님들이 오시는데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식당 사장도 오래된 단골인 만식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었습니다. 만식은 청소부 복장이 아닌 식당 직원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머리에는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마스크까지 착용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평소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오후 6시 준호가 부모님과 함께 도착했어요. 준호의 아버지는 중견 회계사였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였습니다. 겉보기에는 점잖고 교양 있어 보이는 중산층 가정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눈빛을 자세히 보면 뭔가 계산적인 면이 엿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준호 어머니입니다. 준호의 어머니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식당의 소박한 분위기를 둘러보는 그녀의 시선에는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마도 더 고급스러운 곳을 기대했던 것 같았어요. 서연이 어머니인 정미경 여사와 함께 도착하자 분위기가 한층 화기애애해졌어요. 박 회장님은 어디 계시나요? 준호 아버지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아, 갑작스럽게 중국 출장이 생겨서요. 정미경 여사가 미안한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정말 중요한 계약건이라서 어쩔 수 없이 떠나셨어요. 다음에 꼭 따로 시간을 내서 만나 뵙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준호 가족의 표정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특히 준호 어머니는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아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사업 가시니까 바쁘시겠어요. 만식은 주방과 홀을 오가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스크와 모자 때문에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냥 식당 직원으로만 여겨지고 있었어요. 식사가 시작되자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준호의 아버지는 회계 업무 이야기를, 어머니는 자녀 교육에 대한 철학을 이야기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고 건전한 가정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만식은 그들의 대화 속에 숨겨진 의도를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준호 부모는 틈틈이 한백홀딩스의 사업 규모나 자산 규모에 대해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특히 준호의 어머니는 교묘하게 혼수나 결혼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요즘은 신혼집 마련이 참 어렵죠. 준호 어머니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준호가 능력이 있긴 하지만 아직 젊어서 걱정하지 마세요. 정미경 여사가 따뜻하게 답했어요. 저희가 잘 도와드릴게요. 그때 준호와 그의 아버지 사이에 작은 대화가 오갔어요. 목소리를 낮춰서 속삭이는 거였지만 만식의 귀에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혼수 대신 지분으로 하자고 해. 준호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차피 외동딸이라며. 맞아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혼식장도 한강 유람선으로 크게 하면 홍보 효과도 있을 거고요. 만식은 이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차가워졌어요. 결국 이들에게 서연이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업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수단일 뿐이었던 거죠. 특히 지분을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화가 났어요. 그 순간 만식이 서빙을 도우려고 물병을 들고 테이블로 다가갔어요. 일부러 실수한 척 물병을 흘려서 테이블 위에 물이 쏟아지도록 했습니다. 준호의 진짜 반응을 보고 싶었거든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만식은 재빨리 행주로 물을 닦기 시작했어요. 목소리도 평소보다 높여서 위장했습니다. 그런데 준호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격렬했어요. 아, 진짜. 준호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이래서 비정규직은 하다가 상견례 자리라는 걸 의식하고 목소리를 낮췄어요. 서연이 깜짝 놀라서 준호를 바라봤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충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그것도 실수한 사람에게 저런 식으로 말하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준호는 순간 당황했지만 금세 표정을 바꿨어요. 아, 내가 흥분해서 미안해. 그리고는 서연에게 다정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 서연이 상처받았지? 정말 미안해. 하지만 서연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평소 준호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이 얼굴, 회사에서 봤던 그 표정과 다르다. 서연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마치 두 명의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만식은 계속 테이블을 닦으면서 준호 가족의 반응을 살폈어요. 준호의 부모도 그다지 놀라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마도 집에서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익숙한 모양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만식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떨리게 만들었어요. 괜찮습니다. 정미경 여사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준호의 아버지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저희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무슨 제안이죠? 정미경 여사가 정중하게 물었어요. 혼수 대신 회사 지분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준호 아버지가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요즘 시대에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서요. 그리고 신혼집도 따로 마련하지 말고 그 예산으로 준호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시면. 준호 어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만식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탄식했어요. 결국 이들의 진짜 목적이 드러난 거였죠. 사랑하는 딸을 시집 보내는 게 아니라 사업상 거래를 하자는 이야기였어요. 그날 밤 만식은 한강 둔치를 혼자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본 준호 가족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특히 준호가 실수한 직원에게 보인 태도가 잊혀지지 않았어요. 사람은 말실수로 드러나고 반복으로 확증된다. 만식이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 준호의 본 모습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를 설득하려면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상견례 다음 날 준호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한백홀딩스 본사에 나타난 그는 기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회사 로비에는 어느새 취재진들이 몰려들었고 카메라와 마이크들이 준호를 향해 집중되었어요. 만식은 청소를 하는 척하면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준호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준호의 다음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준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한백홀딩스와 제가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자 준호는 더욱 자신있게 말을 이어갔어요. 박서연 양과 저의 약혼을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한백홀딩스의 새로운 도약, 한 가족이 되겠습니다. 만식은 걸레를 든 손이 멈췄어요. 서연과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약혼 발표를 하다니 이건 완전히 선을 넘은 행동이었습니다. 게다가 마치 자신이 이미 회사의 일원인 양 말하는 것도 문제였어요.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질문을 쏟아냈어요. 구체적인 결혼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 경영에도 참여하실 건가요? 박 회장님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준호는 준비해온 듯 매끄럽게 답변했어요. 결혼 후에는 한백홀딩스의 법무 분야를 담당하게 될 예정입니다. 제 전문성을 통해 회사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어요. 회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계십니다. 만식은 이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어요. 자신과 제대로 만나지도 못한 상황에서 무슨 지지를 받았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몇 시간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준호는 경영진에게 정식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혼수 대신 경영 참여 방안이었어요. 만식은 청소를 핑계로 회의실 근처를 지나다니며 그 내용을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혼수나 신혼집 대신 회사 지분 7%를 요청합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서 들려왔어요. 현금이나 부동산보다는 회사 지분이 훨씬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진짜 한 가족이 되는 거죠. 7%요? 한 임원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건 상당한 금액인데요. 물론입니다. 준호가 자신 있게 답했어요. 하지만 제가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생각하면 충분히 합리적인 요구라고 봅니다. 법무 담당 임원직 보장과 경영 참여 권한도 함께 요청드립니다. 만식은 회의실 문틈으로 들리는 소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어요. 준호의 요구사항들이 하나씩 들릴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구사항들을 회장님께서 승인하신 건가요? 다른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애매하게 답변했어요.
어제 상견례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구체적인 승인은 이번 주 안에 받을 예정입니다. 만식은 이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상견례에도 참석하지 않았는데 무슨 긍정적인 반응을 받다는 건지 완전히 거짓말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날 오후 회사 게시판에 청소팀과 경비팀 외주화 통보 문건이 올라온 거였습니다. 준호가 며칠 전에 제안했던 구조조정 계획이 실제로 추진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청소팀 김순자 아주머니가 게시판 앞에서 울먹였어요. 갑자기 외주화라니 우리 모두 잘리는 거야? 다른 청소팀 아주머니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내년부터는 다른 회사 소속이 된다는 거야? 그럼 지금까지 쌓아온 연차나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거지? 박 어르신도 마찬가지예요. 한 아주머니가 만식에게 말했어요. 우리 모두 같은 처지가 됐네요. 만식은 이 광경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아주머니들은 오랫동안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김순자 아주머니는 20년 넘게 한백홀딩스에서 일해왔거든요. 회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려보면 안 될까요? 한 아주머니가 희망적으로 말했어요. 회장님은 워낙 직원들을 아껴주시니까. 하지만 김순자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요즘 회장님은 중국 출장 가셨다잖아요. 게다가 새로 오실 사위분이 이런 결정을 내리신 것 같은데. 만식은 마음이 무거웠어요. 사위 하나 보자고 내 사람들 마음을 시험대에 올려두다니. 내가 너무 멀리 왔나? 자신의 계획 때문에 무고한 직원들이 고통받는 것 같아서 미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이 회사에 찾아왔어요. 준호의 일방적인 기자회견 소식을 듣고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회사 주차장에서 준호를 만난 서연은 따져 물었어요. 왜 저한테 말도 없이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약혼 발표는 우리 둘이 함께 결정할 일이잖아요. 준호는 처음에는 당황하는 듯 했지만 금세 태도를 바꿨어요. 서연아, 좀 더 큰 그림을 봐. 이런 식으로 해야 우리 관계가 더 공고해지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서연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미디어 플레이도 중요한 거야. 준호가 마치 가르치듯 말했어요. 이렇게 해야 내 아버지도 우리 결혼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게 될 거야. 서연은 점점 화가 났어요. 우린 가정을 꾸리려는 거지 회사를 거래하려는 게 아니야. 그런데 왜 자꾸 회사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준호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서연아, 현실을 좀 봐. 사랑은 현실이야. 내 아버님도 아실걸? 지분이 곧 책임이야. 이 대화를 만식이 모두 듣고 있었어요. 주차장 구석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척하면서 두 사람의 대화를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준호의 본 모습이 점점 더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결혼이 사업이 아니라고요. 그럼 뭐야? 준호가 목소리를 높이며 반박했어요. 내가 그냥 평범한 미술치료사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을 것 같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서연아. 이 말을 들은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준호가 자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접근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럼 저 말고 한백홀딩스 회장의 딸이면 누구든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자신이 너무 솔직하게 말한 것 같아서 당황한 모양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 말은 이제 알겠어요. 서연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준호 씨가 원하는 건 저가 아니라 제 아버지의 회사였군요. 만식은 이 장면을 보며 딸이 안쓰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서연이 스스로 준호의 진짜 모습을 깨닫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서연아, 오해하지 마. 준호가 급하게 말했어요. 난 정말 널 사랑해. 다만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는 거야. 사랑이요? 서연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방금 전에 하신 말씀이 사랑인가요? 준호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자신의 본심이 드러난 상황에서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만식은 자신의 방에서 외주와 통보 철회 지시를 내렸어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즉시 게시판에 공고를 내리고 직원들에게 해명하라고 했습니다. 임시 검토 사항이었다고 전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안심시켜라.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아직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서 준호의 본 모습을 완전히 폭로해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카세트 레코더 앞에 앉은 만식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사람은 말실수로 드러나고 반복으로 확증된다. 이제 준호에 대한 모든 확신이 섰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서연이와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며칠 후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어요. 준호는 회사 내부에서 자신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특히 임원들과의 관계 개선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외주화 계획이 갑자기 철회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 임원이 준호에게 물었어요. 아마도 시기상조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준호는 애매하게 답변했어요. 하지만 제가 정식으로 임원이 되면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효율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거든요. 만식은 이런 준호의 모습을 보며 더욱 확신을 가졌어요. 이 사람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서연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준호와의 갈등 이후 며칠이 지나자 만식은 이제 딸에게 진실을 털어놓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거든요. 서연이가 준호의 진짜 모습을 깨닫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만식은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연아, 아버지가 출장에서 돌아왔다. 한강 둔치에서 만나자. 할 이야기가 있다. 네, 아버지. 저도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 있었어요. 최근 며칠간 준호와의 관계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한강 둔치의 작은 벤치에서 부녀가 만났어요. 만식은 미리 준비해온 김밥과 따뜻한 차를 꺼냈습니다. 이런 소박한 순간들이 가장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서연아, 미안하다. 만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비가 사람을 의심하는 방법으로 살펴보았다. 서연은 아버지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만식은 깊게 숨을 쉬고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아버지는 중국 출장을 간 게 아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청소부로 위장해서 준호의 진짜 모습을 지켜봤어. 청소부로요? 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회사에서 청소반 박씨로 불리면서 일했다. 그리고 상견례 날에도 식당 직원으로 위장해서 준호 가족의 모습을 직접 봤어. 만식의 목소리에는 무거움이 담겨 있었어요. 서연은 이 모든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왜 그런 일을? 나는 청소부로 시작했다. 만식이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어요. 그래서 빗자루를 든 사람의 존엄을 누구보다 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상대에게 보이는 모습이 진짜야. 만식은 젊은 시절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목욕탕 청소를 하며 새벽마다 빗자루에 기대 졸던 시절, 객지에서 혼밥하며
꿈을 키워가던 시절의 이야기들이 이어졌습니다. 20살 때였지.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서울로 올라왔어. 만식의 눈빛이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첫 직장이 동대문 근처 목욕탕이었다.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지. 그때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어. 청소하는 사람을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야. 만식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고 우리 회사 직원들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된 거야. 서연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힘든 시절을 보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준호는 달랐어. 만식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청소하는 사람, 서빙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니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였다. 만식은 그동안 목격했던 준호의 모습들을 하나씩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로비에서 비서에게 고함치던 모습, 구내식당에서 식판을 밀쳤던 일, 상견례에서 실수한 직원에게 화를 냈던 장면들 말이에요. 그리고 어젯밤 준호가 임원들과 나눈 대화도 들었어. 만식이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녹음도 해뒀다. 녹음 파일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청소경비 외주화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사람보다 시스템이 훨씬 효율적이죠. 현재 인건비만 연간 10억 원이 넘습니다. 외주업체로 돌리면 30%는 절약할 수 있어요. 서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준호가 평소 자신에게 보여준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차가운 목소리였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들어봐. 만식이 다른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이번에는 준호가 부모와 나눈 대화였습니다. 혼수 대신 지분으로 하자고 해. 어차피 외동딸이라며. 결혼식장도 한강 유람선으로 크게 하면 홍보 효과도 있을 거고. 서연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손으로 귀를 막았어요. 그만해요, 아버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서연아, 이게 현실이야. 만식이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아버지도 이런 방법을 쓰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내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잖아. 서연은 한참을 울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위화감들이 모두 설명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준호가 가끔 보였던 차가운 시선, 계산적인 말투, 자신의 가정환경에 대한 과도한 관심 등등. 제가 바보였어요.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어떻게 이런 걸 못 느꼈을까요? 내가 바보가 아니야. 만식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을 믿으려 했던 거지. 그게 잘못된 건 아니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서연이 막막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이다. 만식이 말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진짜 너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말이야. 그때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내일 웨딩 촬영 스케줄 잡았어. 청담 스튜디오에서 오후 2시. 서연은 문자를 보고 한숨을 쉬었어요. 준호가 또 저 혼자 결정했네요. 웨딩 촬영까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하는 게 어떨까? 만식이 제안했어요. 아버지도 이제 정체를 밝히고 준호의 진짜 모습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여줄 때가 된 것 같다. 어떻게요? 내일 웨딩 촬영장 대신 회사 강당을 예약했어. 한백의 미래와 동행이라는 주제로 임직원, 협력업체, 기자단이 모이는 자리를 마련했지. 만식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보였어요. 그 자리에서 모든 걸 공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모두 보여줄 거야. 로비 CCTV 영상, 녹음 파일, 준호의 지분 요구 문건까지 말이야. 만식이 말했어요.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렇게 되면 준호와의 관계는 완전히 끝나게 될 텐데, 과연 이게 맞는 방법일까 고민됐거든요. 아버지, 저도 그 자리에서 직접 말할게요. 서연이 결심한 듯 말했어요. 제가 준호와의 약혼을 파기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할게요. 정말 괜찮겠니? 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숨기고 싶지 않아요. 서연의 목소리에 의연함이 돌아왔어요. 저도 미술치료사로서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판단할게요. 만식은 딸이 자랑스러웠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서연이 말했어요. 뭘?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시험하지 마세요. 물론 아버지 마음은 이해하지만 너무 위험한 방법이었어요. 만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 앞으로는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마. 부녀는 한강을 바라보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정리될 예정이었습니다. 준호의 진짜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고 서연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될 거였어요. 아버지, 감사해요. 서연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뭘? 저를 지켜주려고 이렇게까지 해주셔서요. 비록 방법은 좀 극단적이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충분히 느꼈어요. 만식은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날 밤 만식은 마지막으로 카세트 레코더 앞에 앉았어요. 사람은 말실수로 드러나고 반복으로 확증된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준호라는 위선자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질 거였어요. 한편 준호는 웨딩 촬영 준비에 여념이 없었어요.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내일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웨딩 촬영이 아니라 인생 최대의 시련이 될 거였습니다.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준호는 청담동 웨딩 스튜디오에서 촬영 준비를 하며 기분 좋게 넥타이를 매고 있었어요. 오늘 웨딩 촬영을 통해 자신과 서연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오늘 촬영 끝나면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가야겠어. 준호가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집은 이야기도 빨리 마무리하고 말이야. 하지만 준호는 몰랐어요. 웨딩 스튜디오가 아닌 한백홀딩스 본사 강당에서 완전히 다른 무대가 준비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한백홀딩스 강당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임직원들, 협력업체 관계자들, 그리고 여러 언론사 기자들까지. 한백의 미래와 동행이라는 주제의 중요한 발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거였습니다. 청소팀 김순자 아주머니를 비롯해 경비팀, 구내식당 직원들도 모두 참석했어요. 며칠 전 외주와 통보로 불안해했던 분들이었죠. 오늘 발표에서 우리 일자리에 대한 확실한 답을 들을 수 있을 거야. 김순자 아주머니가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오후 2시 강당이 가득 찬 가운데 무대 위로 한 사람이 올라왔어요. 바로 청소복을 입은 청소반 박 씨였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왜 청소원이 무대에 올라와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 서연이 마이크를 잡고 무대로 올라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중요한 발표를 위해 이 자리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객석의 사람들은 더욱 혼란스러워 했어요. 서연이 왜 이런 자리에서 발표를 하는지, 그리고 옆에 서 있는 청소원은 누구인지 궁금해 했습니다. 제 아버지이자 여러분 곁에서 청소반 박 씨로 함께해온 분을 소개합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한백홀딩스 박만식 회장입니다. 순간 강당이 정적에 빠졌어요. 그리고 곧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평소 청소복을 입고 다니던 그 사람이 바로 회장이었다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어요. 특히 청소팀과 경비팀 직원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어요. 세상에, 박 어르신이 회장님이셨다고? 그럼 그동안 우리랑 같이 일하신 분이. 만식은 천천히 고무장갑을 벗으며 단상 앞으로 나섰어요. 안녕하십니까. 한백홀딩스 박만식입니다. 객석에서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기자들은 이 예상치 못한 상황을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셔터를 눌렀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일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만식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힘이 있었어요. 사람은 자기보다 약한 존재에게 어떻게 말하는가로 드러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강당 뒤쪽 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어요. 웨딩 스튜디오에서 서연을 기다리다가 연락이 안 되자 회사로 찾아온 거였습니다. 강당에 들어서는 순간 무대 위의 광경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저기 오시는 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만식이 준호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제 딸과 약혼한 유준호 변호사입니다. 준호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어정쩡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수백 명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고 있었거든요. 오늘 몇 가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만식이 말하자 무대 뒤쪽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영상은 로비 CCTV 화면이었어요. 준호가 비서에게 고함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런 날 바닥 관리를 이렇게 합니까? 행사 있는 날엔 좀 치우라고요. 노동자분들, 이런 기본도 없으면 곤란합니다. 객석에서는 탄식 소리가 들렸어요. 특히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직원들은 그날의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 영상은 구내식당에서 준호가 만식의 식판을 밀치는 장면이었어요. 행사 손님 먼저 모시는 거 안 배웠어요? 이래서 비정규직은. 청소팀 아주머니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들에게는 너무나 친숙한 박 어르신을 그렇게 대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상견례 때 준비한 녹음 파일이었어요. 준호와 그의 부모가 나눈 대화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혼수 대신 지분으로 하자고 해. 어차피 외동딸이라며. 결혼식장도 한강 유람선으로 크게 하면 홍보 효과도 있을 거고. 이때 준호가 허겁지겁 무대로 뛰어 올라왔어요.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오로지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하지만 만식은 차분하게 다음 증거를 제시했어요. 바로 준호가 제출한 지분 7% 요구 서한과 외주와 통보 문건이었습니다. 이 문건들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준호 씨는 혼수 대신 회사 지분을 요구했고 직원들의 일자리를 없애는 구조조정을 추진했습니다. 만식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객석의 직원들에게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런 사람이 우리를 자르려고 했다고? 지분까지 요구하면서 준호는 점점 궁지에 몰렸어요. 이것들은 단순한 제안이었을 뿐입니다. 회사의 효율성을 위한. 효율성이요? 서연이 마이크를 잡고 나섰어요. 효율 앞에서 사람을 버리는 사람과 저는 가정을 만들 수 없습니다. 강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서연의 말을 들었어요.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온 거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유준호 씨와의 약혼을 공식적으로 파기합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마지막으로 변명을 시도했어요. 서연아, 잠깐만. 내가 설명할게. 이건 모두 오해야. 하지만 만식이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어요. 나는 젊은 날 남이 흘린 국물 한 숟갈로 배를 채운 적도 있습니다. 내 회사는
그 한 숟갈의 따뜻함을 지키려 만든 것입니다. 만식의 말이 끝나자 강당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에는 몇 명이 치던 박수가 점점 커져서 강당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특히 청소팀과 경비팀 직원들의 박수가 가장 열렬했어요. 김순자 아주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어요.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모든 계획이 무너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건 함정이었어. 하며 강당을 빠져나갔어요. 기자들은 준호의 뒷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연신 셔터를 눌렀어요. 내일 신문 일면을 장식할 충격적인 뉴스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무대 위에 남은 만식과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길고 힘들었던 시험이 드디어 끝난 거였습니다. 아버지, 수고하셨어요. 서연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우리 딸이 더 수고했지. 만식이 대답했어요. 강당의 박수는 한참 동안 계속되었어요. 진실이 밝혀진 이 순간 모든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준호에게 무시당했던 직원들은 속이 시원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앞으로 한백홀딩스는 더욱 따뜻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만식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모든 직원이 존중받는 그런 회사 말입니다. 이 말에 다시 한번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을 목격한 거였습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기고 선량함이 악을 물리친 감동적인 순간을 말이에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날의 충격적인 발표 이후 한백홀딩스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직원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죠. 본관 로비에는 작은 명패가 새롭게 세워져 있었어요. 한 숟갈의 따뜻함을 지킵니다. 한백홀딩스라고 적힌 글귀가 따뜻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출근할 때마다 그 명패를 보며 미소를 짓곤 했어요. 외주화 계획은 당연히 완전히 철회되었고 오히려 청소팀과 경비팀 전체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어요. 김순자 아주머니를 비롯한 모든 분들이 이제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받게 된 거였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김순자 아주머니가 새로 받은 정규직 신분증을 보며 말했어요. 이 나이에 정규직이 될 줄이야. 만식은 청소팀 휴게실을 완전히 새롭게 꾸며주었어요. 낡은 의자와 테이블을 모두 교체하고 작은 냉장고와 전자레인지도 설치했습니다. 벽에는 직원들이 찍은 사진들을 걸어두어서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빗자루 장학금의 신설이었어요. 청소나 경비 업무를 하는 직원들의 자녀 중에서 성적이 우수하거나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였습니다. 첫 번째 수혜자로 김순자 아주머니의 손자가 선정되었어요. 회장님,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순자 아주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손자가 대학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당연한 일입니다. 만식이 따뜻하게 답했어요.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니까요. 또 다른 변화는 임원 체험 제도였어요. 하루에 1시간씩 회장과 임원들이 돌아가며 로비 청소를 돕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던 임원들도 점차 이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힘든 일이네요. 한 임원이 걸레질을 하며 말했어요. 평소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계셨는지 몰랐어요. 만식은 이런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단순히 일손을 돕는 것 이상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서연은 동네 노인복지관에 있는 미술치료실을 대폭 확장했어요. 그리고 새롭게 근로자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회사 직원들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일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죠? 서연이 참가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림을 통해서 그런 감정들을 표현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참가자들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특히 청소팀 아주머니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마음의 응어리들을 풀어내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서연 선생님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한 참가자가 말했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제 감정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한편 준호는 그날 이후 완전히 모습을 감췄어요. SNS 계정도 모두 삭제하고 방송 출연도 중단했습니다. 언론에서는 며칠간 이 사건을 집중 보도했지만 준호는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어요. 준호 변호사 근황 아시는 분 있나요? 한 기자가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것 같다는 소문만 돌았습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 만식과 서연은 장충동 골목에서 족발을 나눠 먹고 있었어요. 그날 상견례를 했던 그 식당 근처였죠. 두 사람의 표정이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어요. 아버지, 전 이제야 알겠어요. 서연이 족발을 한 조각 집으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왜 빗자루를 놓지 않으시는지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 만식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사람을 닦는 일이었던 거죠. 바닥만 닦는 게 아니고. 서연의 말에 만식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맞다.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지. 만식이 감격스럽게 말했어요. 내가 이해해주니 고맙다. 그때 청소팀 김순자 아주머니가 지나가다가 두 사람을 발견했어요. 깜짝 놀라며 다가와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아니, 만식 어르신. 김순자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 강당에서 속이 다 시원했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은 무슨, 우리 모두 주인이지요. 만식이 따뜻하게 답했어요. 김순자 아주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사실 처음부터 어르신이 범상치 않으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말투나 행동이 평범한 청소원과는 달랐거든요. 그랬군요. 만식이 놀라며 말했어요. 하지만 굳이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김순자 아주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정말 좋은 분이라는 건 확실했으니까요. 만식은 김순자 아주머니의 말에 감동받았어요. 역시 사람을 보는 눈이 있으신 분이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만식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저야말로요. 김순자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화면은 한강 유람선 위로 넘어갔어요. 결혼식 대신 서연은 동료들과 작은 감사 모임을 열고 있었습니다. 미술치료센터 직원들과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함께한 소규모 파티였어요. 여객선 난간에 기대선 서연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강바람이 머리카락을 날리는 가운데 그녀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랑은 현실이고 존엄도 현실이다. 서연의 마음속 독백이 시작되었어요. 우리는 누군가의 바닥을 밟고 서는 대신 함께 바닥을 닦는 길을 택했다. 파티에 참가한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특히 심리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분들의 얼굴에는 이전과는 다른 밝음이 있었습니다. 서연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 참가자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저도 여러분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서연이 겸손하게 답했어요. 앞으로도 함께 성장해 가요.
한백홀딩스 본사에서는 저녁 무렵 만식이 마지막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위장이 아니라 진짜로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임원 체험제도 덕분에 다른 임원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오늘은 제가 할게요. 한 임원이 걸레를 가져가려 했어요. 아니에요. 이 일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거든요. 만식이 웃으며 답했어요. 로비를 청소하면서 만식은 과거를 떠올렸어요. 젊은 시절 목욕탕에서 청소하던 때 빗자루에 기대어 꿈을 키우던 시절 말이에요. 그때의 그 마음가짐을 지금도 잃지 않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사람은 어디서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 만식이 혼잣말을 했어요. 청소를 마친 만식은 직원들과 함께 구내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이제는 모든 직원들이 그를 회장으로 알고 있지만 여전히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회장님, 내일 새로운 직원이 들어온다고 들었어요. 김순자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네, 청소팀에 젊은 분이 한 명 더 들어오실 예정입니다. 만식이 답했어요. 잘 도와주세요. 물론이죠. 우리가 얼마나 좋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김순자 아주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날 밤 만식은 오랜만에 카세트 레코더를 켰어요. 오래된 음악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그는 조용히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써 모든 일이 정리되었다. 서연이는 진정한 사랑을 찾을 것이고 우리 회사는 더욱 따뜻한 곳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이 빗자루를 놓지 않을 것이다. 사람을 닦는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창밖으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한백홀딩스의 모든 직원들이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하루 말이에요. 마지막 장면에서 만식은 다시 청소복을 입고 로비로 향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임원들과 직원들이 함께 청소 도구를 들고 있었어요.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문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만식의 마지막 독백이 울려 퍼졌어요.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다. 이렇게 한백홀딩스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진실과 따뜻함이 이긴 아름다운 결말이었어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 어디서 시청하고 계셨나요? 지역 이름이나 어느 장소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꼭 반갑게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